안녕하세요. AI와 게임 아트를 공부하는 에이테입니다. 스파인으로 게임 제작하기 5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스파인 애니메이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과 설명은 큐브님이 공유해 주셨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설명하기에 앞서 약간의 기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리뷰에서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 스켈라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루트본이 있습니다. 스켈라판은 캐릭터의 정보를 담고 있는 하나의 신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루트본이 존재합니다. 이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본을 만들면 만들어진 본은 항상 루트본의 항위로 가게 됩니다. 루트본에 자식이 됩니다. 이런 자식본은 지울 수 있지만 루트는 지울 수 없습니다. 이름은 변경이 가능하지만 지울 수는 없습니다. 항상 그 루트 위에 새로운 본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본이 여러 개가 모여서 캐릭터의 뼈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는 하나의 본을 가지고 기초적인 개념을 알아봅시다. 스파인에는 모드가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셋업 모드와 애니메이트 모드가 있습니다. 셋업 모드에서는 캐릭터를 추가하고 캐릭터의 뼈를 다는 기초적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트 모드에서 작업하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을 컨트롤하는데 그래프 에디터가 있고 도프시트 에디터가 있습니다. 도프시트에서는 회전, 이동, 크기, 찌그러짐을 애니메이션 키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키를 찍는다는 것은 여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여기에 점이 생기는데 이걸 키라고 합니다. 20프레임으로 이동하여 본을 움직이면 이렇게 키가 생성이 되는데 지금은 오토 키가 켜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키가 생성이 됩니다. 오토 키를 끄게 되면 이렇게 움직여도 키가 안 생깁니다. 대신 변화가 생겼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키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키를 눌러주면 빨간색으로 변경이 되면서 키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이렇게 이동하면 주황색으로 키가 변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키를 안 찍으면 원래대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키를 찍었을 때만 값이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일일이 키를 찍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토 키를 활성화시킨 상태로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 삼각형을 누르면 플레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눌려 있으면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이 버튼을 하지하면 반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활성화하면 애니메이션 구간이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회전하도록 애니메이션을 넣어 보겠습니다.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도프시트에서는 주로 타이밍을 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느리다고 느껴진다면 이렇게 키를 이동시켜서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부분만 위치를 더 이동시키면 앞부분은 더 빨리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타이밍을 조정하는 것이 도프시트의 주된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니메이션 구조를 보면 애니메이션이라는 이름과 본 이름과 회전, 이동 순으로 키가 존재하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의 이름은 여기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의 이름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칸위에 따라 본의 움직임을 한꺼번에 제어하거나 따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상위 개념이므로 위에서 조정하면 밑에도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셋업에서 이렇게 본을 추가하면 애니메이션에서 이렇게 본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같이 잡으면 새로 만든 본은 키가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새로 만든 본을 클릭하면 아무런 키가 없습니다. 이것도 적당히 키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당히 움직여 보겠습니다. 위에 본을 같이 선택하여 보면 모든 키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밑에 본의 키는 따로 움직이게 됩니다. 만일 모든 키들이 같은 라인에 있으면 상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모두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쪽 본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 움직이면 회전만 되고 이것만 움직이면 이동만 키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반축킨 W는 앞에 키로 이동합니다. S를 누르면 바로 뒤에 키로 이동하게 됩니다. R키는 한 프레임씩 움직이게 합니다. 반축키는 나중에 능숙해지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숙해질 때까지는 버튼을 눌러서 사용하는 게 편할 겁니다. 밑에 본을 잡고 하나의 볼을 자식본으로 추가합니다. 그럼 밑에 본을 움직이면 자식본은 따라서 같이 움직입니다. 자식본은 부모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다시 위에 본을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되면 각각이 부모 자식 관계가 됩니다. 중간에 본을 잡고 이렇게 새로운 본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중간 볼을 한번 잡고 크리에이트로 본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3개의 본이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부모는 여러 자식을 가질 수 있지만 자식은 오로지 하나의 부모만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처럼 뻗어간다고 해서 이걸 트리 구조라고 합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돌아와서 부모 자식을 각각 애니메이션하면 됩니다. 이렇게 각각 애니메이션 키를 주면 됩니다. 이렇게 스케일을 주면 본의 사이즈도 커지게 됩니다. 첫 키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지우고 기본 볼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프레임의 키를 주면 애니메이션이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애니메이션이 되지 않고 바로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이 이후의 키에서는 애니메이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키가 없으면 이렇게 라인이 실선이 되는데 이러면 애니메이션이 되질 않습니다.
간혹 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첫 키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첫 키를 꼭 넣어주도록 합니다. 우선 반복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천천히 살펴보기 위해 프레임 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그래픽에서는 일반적으로 30프레임을 1초로 잡습니다. 따라서 60프레임이면 2초가 됩니다. 이렇게 키를 만들었는데 보시면 애니메이션이 왠지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그래프 에디터 탭을 보도록 합시다. 애니메이션의 변화량을 그래프 에디터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X축은 시간을 나타내고 Y축은 변화량을 나타냅니다. Y축을 이렇게 내리면 이처럼 그래프 에디터로 이동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리니어, 즉 산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모두 선택하고 베지어 커브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아까와 달리 보니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천천히 움직였다가 빨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메트로놈 바늘이 진짜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덜 일어났다가 10프레임 정도에서 변화가 빨리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다시 20에서 30프레임 와서는 변화량이 줄어듭니다. 천천히 움직였다가 빨리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녹색 선은 회전이며 파란 선은 이동이고 빨간색 선은 크기, 노란색 선은 찌그러짐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변형을 시키면 중간 부분이 급격하게 변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쪽을 리니어하게 만들면 움직임이 딱딱해질 겁니다. 이렇게 변화도 줄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이용하여 애니메이션의 다양한 움직임을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회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회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스케일에도 마찬가지로 키를 추가하여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기에 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어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미지가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점을 누르면 이동이나 회전, 스케일만 볼 수 있습니다. 이동은 파란색과 하늘색 컬러가 있는데 하늘색은 Y축으로 좌우로 움직이고 파란색은 X축으로 상하로 움직임을 줄 수 있습니다. 2차원이기 때문에 상하좌우의 축이 존재하는 겁니다. 회전의 경우는 하나의 그래프만 있습니다. 스케일도 마찬가지로 X축, Y축으로 두 개의 그래프가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는데 키를 움직이면 X축과 Y축이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키를 지우면 X축과 Y축 그래프가 같이 지워집니다. 같이 움직이는 것을 분리하고자 한다면 프로퍼티 창에서 세프리트를 설정해주면 됩니다. 트라슬레이를 체크해주면 이렇게 X축과 Y축이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각각의 축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서 두 개를 동시에 보면 이렇게 키가 분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키를 지우면 아까처럼 모두 지워지지 않고 X축 키만 지워집니다. 스케일도 마찬가지로 X축과 Y축을 따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그래프의 변화를 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네리트 상속 관련된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키를 주어서 회전을 시켜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부모 볼을 자식 본이 따라가게 됩니다. 이네리트에서 로테이션 상속을 끄도록 합시다. 그러면 부모의 본과 달리 자식은 같이 회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의 로테이션 상속을 받지 않고 움직이게 됩니다. 이러한 애니메이션은 자전거 페달 같은 것에 사용됩니다. 스케일 상속도 마찬가지로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스케일 애니메이션 키를 넣으면 자식이 부모에 따라 같이 커집니다. 하지만 스케일을 꺼버리면 부모를 따라 크기가 변화하지 않게 됩니다. 특수한 케이스의 애니메이션에서 사용을 하곤 합니다. 이상으로 애니메이션 기초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조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에이트였습니다.